안녕하세요, 김조영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이 포르쉐의 역사적인 아이코닉 카들이 전시되어 있는 포르쉐 이코넨인가요? 그 독일말로 아이코닉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이콘. 여기 독일에 가면 포르쉐 뮤지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볼 수 있는 차, 뭐 거기가 아니면 거의 볼 수 없는 차를 여기 전시하고 있다고 그래서 왔어요. 나중에 하나하나 자세히 좀 보시겠습니다. 아마 설명 못하는 차도 있을 거고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영상만 흐를지도 몰라요. 드디어 입장을 했습니다. 정말 이건 뭐 포르쉐 뮤지엄이나 가야 볼 수 있는 차들인데요, 간단하게 좀 볼까요? 이게 356 스피드스터라는 차입니다. 이 스피드스터는 언뜻 보면은 356 컨버터블하고 비슷한데요, 사실은 여러 부분에서 다르죠. 여기 윈도우 같은 것들이 원래 장착이 안 돼 있고요. 그럼 뭐 윈도우 레귤레이터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스피드스터 자체는 프리-A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어서, 프리-A 같은 경우는 한 시세가 5억 정도? 6억 정도 그 정도 하는데요, 아주 귀한 차입니다. 이거는 이제 프리-A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 전시될 정도 되면 프리-A 정도 되는 모델이겠죠. 그 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사이드 윈도우도 있고 착탈식으로 안 돼 있고 전부 다 이미 레귤레이팅이 되는 그런 형태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다릅니다. 저도 엄청 자세히는 모르고요, 예전에 일본에서 그 356 스피드스터 프리-A를 타봤기 때문에 조금 아는 정도예요. 이거는 우리 356, 그냥 포르쉐 356의 초기형 모델이죠. 이건 뭐 엄청난 차들입니다. 컨버터블이네요, 이거는. 여기 이제 차이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윈도우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리창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돼 있죠. 아까 보셨던 스피드스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모델은 포뮬러 차인가 봐요. 포뮬러 2라고 돼 있고 718이라는 코드명이 붙어 있나 보네요. 저도 이 포뮬러 차나 그 경기에 나온 차들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근데 언뜻 보기에는 엄청 작아 보여요. 옛날 그 영국에서 만들던 로터스 같은 회사들이 한창 주가를 올릴 때 그때 모델처럼도 보입니다. 유사하네요. 1960년대 모델인 것 같아요. 이 옆은 타르가라고 하는데 포르쉐가 911이라는 코드명이 원래는 초기에는 901이었죠. 그런데 푸조가 가운데 0자 들어간 세 자릿수 조합의 모델명은 자기네들 특허다라고 해서 못쓰게 하면서 911이라고 바뀌었는데요, 1971년에 타르가 S라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옆이 이제 우리 포르쉐 좋아하시는 분들, 조금 컬렉션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포르쉐 930이라는 모델이에요. 1970년대 중반인데, 이건 이제 930을 베이스로 해서 935라든가 이렇게 레이싱 전용 모델로 엄청나게 디벨롭이 돼서요, 사실은 포르쉐가 본격적으로 하이 퍼포먼스 스포츠카로서의 명성을 얻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30보다는 964나 993 조금 뭐 이 정도 각광을 받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930이 제일 중요한 차죠. 요 옆은 964라는 모델이에요. 1980년대부터 90년대 초중반 정도까지 만들어졌고, 여기 대단한 차죠. 옛날에 그 투캅스인가요? 그 나쁜 경찰 하나, 뭐 좋은 경찰 하나 이렇게 나와서 영화 만들었던 그 영화에서도 964 터보가 잠깐 나옵니다. 뭐 대단한 차입니다. 특히 이거는 컨버터블로 되어 있는데, 터보의 컨버터블을 만들어진 지가 많은 차량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터보 형태의 바디에 컨버터블이 장착된 터보 룩이라는 게 미국 수출용으로 뭐 마지막에 964의 마지막 부분에 좀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이거는 포르쉐 550이라는 모델인데요, 이 차를 제일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제임스 딘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임스 딘이 크래시에서 사망했던 차가 이 포르쉐 550인데요,
저도 이제 실물, 제대로 된 실물은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많이 크지를 않습니다. 전면에서부터 후면까지 엄청 유려한 곡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뭐 정말 그 예를 들면 레플리카를 만들자라고 생각하고 만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외부에서 보이는 외형의 디자인이 전부는 아니니까 레플리카 만드는 게 의미는 없겠지만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런 바디가 나올 수 있다니. 이게 또 당시에 전부 다 프레스를 해서 다 만든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일부는 프레스로도 만들고 손으로 두드려서 만들기도 하고. 이거는 포르쉐 뮤지엄에서 직접 공수를 해온 모양이네요. 포르쉐 뮤지엄은 독일에 있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를 돌면서 간혹 순회 전시를 하곤 합니다. 대단한 역사적인 차들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장소를 또 옮겨볼게요. 저 안에는 더 대단한 물건이 있고요. 제가 이 포르쉐 뮤지엄을 꼭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917 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핑크피그라고 돼지의 각종 부위가 차체에 그려져 있는 분홍색 차가 있거든요. 플랫노즈는 이렇게 생긴 차체 프론트 부분은 비슷한데 프론트의 쉐입은 저렇게 내려오고 대신 팝업 램프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930 베이스로 해서 튜닝이 된 차인데 이거는 93577 베이비라는 그 경기 전용으로 만들어진 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물로 보는데요, 참 예쁩니다. 여기 다른 쪽으로도 가보. 저기는 사파리에서 뛴 차네요. 이 포르쉐가 우리 보통 이제 트랙에서만 달리는 차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레이싱카를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트랙이 아니라 사막을 달리고 하는 사파리 경기에도 이 포르쉐가 달리게 됩니다. 아마 당시에 959를 개조해서 나갔던 것 같은데 맞네요. 이게 959 파리 다카르 랠리에 참여했던 차입니다. 959는 당시에 이제 레이싱용으로 일부 만들기는 했고 공도용으로는 많이 안 나왔고요. 아마 호몰리게이션 때문에 공도용으로도 일부 나오긴 한 것 같은데 이거를 사파리용으로 개조를 하다니 진짜 대단합니다. 저 뒤에 다른 차도 있습니다. 저기 이제 제가 진짜로 보고 싶었던 차인데요, 요겁니다. 요거 91720이라는 핑크피그라는 차종이에요. 이것도 이제 레이싱용으로 만들었던 익스페리먼트 차량인데 아마 제가 여기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게 미니카로도 엄청 많이 나오고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356에도 핑크피그라는 걸 이제 오마주해서 만든 것도 있죠. 요거는 이제 핑크피그 차량은 그 당시에 이제 레이싱을 하다가 뭐 파손이 됐다든가 그랬는데 아마 요건 이제 복각품인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아니면 뭐 수리를 했다든가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당시에 한 대만 레이싱 나가는 차량으로 만들어서 한번 돌리고, 그리고 그 두 번째 날인가 야간 주행을 하던 날인가 파손됐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겉에 있는 핑크색 차체 위에 여러가지 독일말로 되어 있는 것들이 써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앞다리살, 뭐 뒷다리살 요런 돼지고기의 부위들이 써 있는 겁니다. 차체 정말 예쁩니다. 뭐 이런 모습의 쉐입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하죠. 근데 당시에 이제 이런 포르쉐 아까 보셨던 908이라든가 917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레이싱에서 좋은 성적들이 나오고 하니까 사실은 일본 차들 메이커라든가 예를 들면 데슨이라든가 도요타라든가 이런 데에서 엄청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들을 보면은 이거 포르쉐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은 그때 이제 후지 스즈카 서킷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독일 또 이런 여러 나라들이 참여하는 여러 경기들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는 자주 열렸거든요. 그리고 일본 메이커들 그때 뭐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때 자기들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포르쉐가 이런 차를 가지고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멘붕에 빠집니다, 요새 말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똑같은 모델을 내놓고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전체 그 레이싱의 세계가 발전하고 일본 메이커가 발전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911에 한 2000년대 초반쯤에, 야 이건 뭐 동그란 헤드램프 가졌던 포르쉐가 요 눈물방울 모양 요런 형태의 헤드램프로 바꾸면서 욕 많이 먹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역시 레이싱카로 비슷한 디자인 컨셉을 가지고 개조돼서 경기에 나오곤 했습니다. GT198이라고 하고요. 1998년도 차량이네요. 그렇죠. 2000년대 초반이 아니라 막스터 같은 것도 그때 만들어지면서 눈물방울 모양 만들어졌으니까 90년대 중반 정도 디자인의 그 아이코닉한 경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건 요즘 나오는 레이싱카인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많아서 엄청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전혀 모릅니다. 919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레이싱카인가봐요. 그런 것들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진짜 예쁩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쁘다라는 표현보다는 진짜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일부 경기에 나가면서 현대자동차가 현재 양산차를 기반으로 하는 튜닝 정도 하는 TCR 뭐 이런 경기에만 좀 나가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런 정통 그 GT카를 만들고 레이싱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뭐라고 할까요? 문화라고 할까요? 기술적인 수준이라고 할까요? 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빨리 달성되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로 대략 끝인가 봐요. 아까 거기로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이게 이제 전체 구성을 보니까 저기 헤리티지 존이 있고 그 다음에 레이싱 헤리티지 존,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일반 공도에서 달리는 하이퍼카 또는 슈퍼카 레벨의 차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포르쉐 959라는 아까 그 파리 다카르 랠리에 나왔던 차량, 출전했던 차량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포르쉐에서 당시 이제 90년대까지 만들었던 차종 중에서는 가장 레어하고 그리고 가장 높이 평가받는데 고장은 엄청 잘 난다 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몇 번 본 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 차는 가장 최근의 차인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 봤더니 포르쉐 919 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919가 맞나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옆에 있는 게 저건 이제 까레라 GT일 거고요. 저거는 타이칸인가요? 요새 나온 차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918 스파이더 같은데요? 맞네요. 요 918 스파이더도 전 세계에 만들어진 게 918대인가? 뭐 그 정도 있고, 그 중에 우리나라에 몇 대가 있고,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차죠. 외국에 두바이에서 뭐 한다라든가, 또는 뉴욕에 어떤 뭐 갑부집 아들이 나쁜 짓 하기 전에 잠깐 타고 와서 어디 클럽에서 내렸다라든가 그런 때 자주 나오는 차입니다. 이것도 포르쉐 뮤지엄에서 다들 차가 왔나봐요. 아니면 이 행사 자체가 포르쉐 뮤지엄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이건 타이칸 맞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옆이 까레라 GT. 여기 이제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 중반 정도까지는 포르쉐의 가장 강력한 차의 하나였죠. 2003년식 까레라 GT네요. 이제 이런 차들을 이런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포르쉐라는 메이커의 브랜드의 성애자가 아닌데요, 저는. 그래도 이런 역사적인 차량, 그리고 독일에서나 볼 수 있던 차량을 이렇게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한꺼번에 모아서, 더군다나 이거 입장료가 10,000원 밖에 안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차 가져오고
또 관리하고 전시하고 전시장 만들 이런 경비를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는 아마 제가 영상 올리면 이 전시는 끝날 테지만 내년이나 후년에 다시 이런 전시가 열리면 꼭 좀 참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차 959와 함께 영상 종료할게요.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